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BI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밀스러운 첩보 조직이나 해외에서 공작 활동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막 폭발물을 해치하고 국제적인 범죄자를 잡고 말이죠. 근데 이건 영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CIA의 일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 유난히 FBI가 비밀 첩보 조직으로 많이 쓰이는데 해외에서 첩보전을 하는 건 CIA의 역할이죠. 이 영상을 시작으로 CIA나 국정원, DEA 등 여러 기관들을 쭉 다뤄볼 테니 CIA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BI가 첩보기관이 아니라니 그럼 뭐지? CIA가 첩보기관이면 FBI가 왜 있는 거지? FBI의 임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라. 현재 FBI 최우선 과제도 공개되어 있는데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라. 외국의 정보작전, 스파이 활동, 사이버 작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라. 중대한 사이버 범죄 활동 방지, 공공부패와 싸우기, 민권 보호, 다국적 범죄 기업 퇴치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FBI 정체성은 경찰입니다. 활동 범위도 미국 내이죠. 미국의 형사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 말은 같은 미국이라도 여기서는 범죄 행위가 저기서는 합법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도 주마다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죠. 조직적인 범죄나 여러 지역에 걸친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많은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서로 관할이 다를 뿐더러 문화까지 다른 경찰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은 트러블이 생기죠. 물론 다른 이유와 사연들이 엮여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태어난 조직이 FBI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FBI가 유일하죠. FBI는 1901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은 미국이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만들게 되었죠. 사실 미국의 법무부는 이미 FBI와 같은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하던 미국의 경제와는 다르게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터져버린 것이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맥킨리의 자리를 받은 루즈벨트는 더 많은 자료와 권한을 원했죠. 결국 루즈벨트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보나파르트에게 조사기관을 조직하도록 지시합니다. 보나파르트는 대통령의 경호와 위조화폐를 수사하는 기관인 미국 비밀임무국에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특히 수사관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비밀임무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밀경호국이라고도 불리죠. 최고위급 인사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만큼 엄청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을 데려다가 갑자기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니 반발이 심했죠. 미 의회는 이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비밀경찰 같은 조직이 될까 우려했습니다. 결국 특수요원을 보유한 공식 수사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1908년 수사국 BOI가 탄생하죠. 보나파르트는 BOI의 비밀경호국 출신과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을 포함한 34명을 고용합니다. BOI의 공식적인 첫 임무는 백인 노예 거래법을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었죠. 얼마 전에 영상으로 백인 노예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백인 여성들은 성을 사고 파는 일에 강제로 끌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법이 백인 노예 방지법이었죠. BOI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지 조사를 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임무 수행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만들어졌고 BOI는 한 개의 정식적인 기관이 되었죠. 법무장관이 만든 BOI는 1933년 DOI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FBI로 바뀌면서 지금의 FBI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만큼 FBI는 미국 역사에서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하며 발전을 했죠. 프로파일링 기술도 FBI에서 완성되고 보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자를 잡기 위한 첨단 기술들이 FBI 손에서 탄생되고 완성되었죠. 권한 또한 막강합니다. 검사의 도움 없이 영장 청구와 체포를 할 수 있다던가, 기밀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FBI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던가 말이죠. 처음에 FBI의 본질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FBI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역사와 함께했죠.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속에서 말입니다. 먼저 금주법 시대, 미국은 1920년 미국 전역에 금주법을 시행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주법은 완전 망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빌 브라이스는 역사상 이보다 더 기만적인 법도 이보다 더 위선적인 법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술을 마셨다라고 말했죠. 알카포네가 유명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카포네는 금주법을 계기로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세력을 키웠죠. FBI는 미국 전역의 술 밀매업자와 갱스터들에 맞서기 위해 개혁을 하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FBI
FBI의 행동강령이 생겼죠.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미국이 대공황이던 1930년대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유명한 범죄자들을 추적하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FBI는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과 과격단체들을 쫓았습니다. 1950년대 냉전이 시작되고 나서는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단체들이 겨냥한 비밀 작전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죠. 이때부터 FBI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도 갖게 됩니다. FBI는 시민권 운동자들, 예를 들어 마틴 루터킹 같은 인물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죠. 실제로 마틴 루터킹을 도청하거나 미행했고 민간인 사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둑이 FBI 사무실을 털어 문서들을 시무사에 뿌려버리면서 알려졌죠.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도 FBI가 맡아서 수사를 했습니다. 1984년 FBI는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올림픽 때문이었죠. 올림픽에서 혹시나 일어날 사건들, 테러나 중대 범죄들을 막기 위해 FBI는 내부에서 엘리트 조직을 양성합니다. 대테러 부대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2001년 FBI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9.11 테러죠. 앞에서 FBI가 대테러 부대의 성격을 가진 엘리트 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인 만큼 FBI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테러가 있기 전 일주일 전에 취임했죠. 정신이 아득해졌을 겁니다. 정부는 뮬러에게 FBI 작전과 구성을 재개편하라는 지시를 하죠. 그리고 9.11 테러에 대한 책임과 조사도 받았는데 여기서 로버트 한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로버트 한센은 FBI 요원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러시아 정부에 기밀 정보를 판매하고 있었죠. 이중 스파이였던 겁니다. 심지어 1979년부터 정보를 팔고 있었죠. 한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사람들은 FBI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일 똑바로 하는 거 맞아라는 의문이죠. 한센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2004년 9.11 테러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에는 FBI와 CIA가 9.11 테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2007년 8월에 나온 책 스파잉 블라인드에서는 FBI와 CIA가 테러를 막을 수 있는 23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까지 실리면서 결국 두 조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다른 미국 기관들의 불협조,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꼽혔죠. 실제로 FBI는 특수요원들을 제외하고는 지원 직원, 그러니까 정보 분석가들이나 사이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자동차 수리공 정도로 대우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결국 FBI는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반발이 좀 거셌지만 무능하다고 워낙 비판이 쏟아지니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애초에 반발이 거센 직원들도 특수요원과 요직에 앉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었으니까요. FBI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개혁하는 대신 엄청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 기관들의 불협조였던 만큼 이전의 민간 사찰과 같은 일들로 축소되고 위축되었던 권한들까지 모두 돌려받게 되죠.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우리의 의식과는 다르게 FBI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FB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심지어 연봉이나 근무 조건, 하는 일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죠. FBI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FBI가 되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특수요원을 모집하는 공고도 있는데 대충 특수요원이 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23세에서 36세 사이, 학사나 석사학위 이상 2년 이상의 풀타임 전문 업무 경험, 그리고 신체 자격 등입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요약한 거고 특수요원이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죠. 미국 최고의 엘리트 경찰 집단 FBI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